하고 있습니다. 65세 이후로 갈게요. 노년기. 자, 노년기. 제가 전공이 이렇게 발달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따로도 강의를 해요. 발달 심리학이라는 심리학에서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청소년 상담사에 거기에 맞게끔 정도 이 발달 심리라는 파트에서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우리가 평가 영역에 나오는 걸 다 다루는데 얼마 전에 발달 심리하면서 노년기 되니까 참 좀 슬프다. 근데 받아들여지죠. 근데 노년기, 잘 노년기를 맞이해야 되겠죠. 65세 이후, 그래서 노년 전기, 노년 후기 이렇게 있는데 노년기를 잘하면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발테스의 SOC 이론도 설명을 할 건데요. 그거 이제 지금 노년기를 보게 되면 노화 이론이 있어요. 우리는 시험 볼 때 먼 이론 하면은 좀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용어 그대로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노화 이론이 있다라는 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여기 많이 하세요. 분리 이론. 분리되겠다. 늙어가면서 사회 노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죠? 우리가 일단은 사회적 참여 덜 하잖아요. 그게 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은퇴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그야말로 분리 이루어지 분리된다. 사회로부터 분리된다. 활동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분리. 그래서 노인들이 서로 떨어지거나 사회적 분리되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다. 근데 뭐 자연적 현상이긴 하지만 또 의도적으로 자기가 그 분리될 수도 있다. 그래서 노화되는 걸 갖다가 분리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 분리 이론이고요. 활동 이론이라는 것은 활동한다라는 거죠. 제목이 활동 이론이니까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기 연장이다. 중년기 활동하는 건 계속 연장이지 노년기랑 팍 잘라갖고 노년기 딱 이게 아니라 그냥 연장이다. 그래서 활동을 계속하는 건 당연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생의 만족을 느끼려면 노년기에도 활동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의 활동 이론입니다. 근데 그러고 싶은데 또 활동을 못하면 어떡하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지속성 이론, 뭔가가 지속되네. 지속하니까 지속성 이론인데 뭔가 지속하냐? 그 성격이라는 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차시에 영유아할 때 기질도 얘기했는데 기질도 그렇게 많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격이라는 건 유전적인 요인, 그 소질이라고 하죠. 유전적인 요인도 강력하게 기능을 하고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죠, 당연히. 근데 노년기의 지속성 이론이라는 건 성격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격이 지속적인 거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노년기에는 당연히 뭐 신체적으로 신체적 능력이 감소되고 정서적 역량도 좀 감소해요. 그래서 사회활동을 좀 선택적으로 참여하게 되지만은 그 어떤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성격 자체는. 그래서 노년기의 성격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데 보통 노인들은 고집세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생각만 해.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것은 노년기에 뭔가를 다른 거, 자기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가 어떻게 오는 거냐. 정말 고집이 세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보다 이제 다른 것, 그전에는 다른 거에 많이 관심을 뒀다면은 이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 거에, 자기 관심사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좀 고집세고 타임 배려 안 한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변한 건 아니, 성격은 지속적인 거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 교환 이론은 거, 사회에 뭔가 주고받는 이론이죠. 사회 교환 이론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환을 한다는 건 뭐예요? 너가 이거랑 이거랑 교환하려 내가 뭔가 이득이 있을 때 교환하잖아요. 그건 경제적인 이득이든 심리적 이득이든 이득이 있을 때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안 이제 계속 지속이 되는데 노인이 되면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 발생하는 이득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교환이 줄어든다고 보는 이론이 사회교환 이론입니다. 건강도 약화되고 대인관계도 줄어들고 권력의 원천도 줄어들고 그래서 사회와 노인 간의 어떤 교환할 때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것이 그 사회교환 이론이고요. 현대화 이론은
앞에서 용어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죠. 현대화 이론은 뭐냐, 교재 읽겠어요. 사람들의 기본 개념을 바꿨다, 현대사회가. 그거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세종대왕도 굉장히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얘기해요. 근데 100세 시대이긴 한데 은퇴는 보통 60대, 그 60대에 은퇴하는 것도 해피한 시절이에요.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엄청 클 수밖에 없고, 우리 현대사회에서. 또 경제적으로 경제 능력이 있더라도 나머지를 뭘 하며 지내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현대화가 사람들의 기본 개념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노인의 주의 역할도 이제 달리 생각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입장에 다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산업화에서는 노동력 인력보다 고도의 산업 기술이 지배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지배하던 지식도 젊은이에게 이전되고, 과거 노인이 전문가 역할을 또 뭐 교육받은 의사, 교사, 기타 전문가에 이관되었던데, 현대화 이론은 노인에 대한 그 노화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달리 생각한다. 이것이 현대화 이론입니다. 노화 이론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더. 큐블러로스의 죽음에 대한 비해가정. 이것도 기출에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다루는 거예요. 기출에 나왔던 거는 다 알아야겠죠. 죽음에 대한 비해가정. 큐블러로스. 큐블러로스의 죽음에 대한 비해 과정은 뭐냐면요. 큐블러로스의 죽음에 대한 비해 과정은 암 환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죽음의 과정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욕, 분부타우수 이렇게 가죠.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그 우리가 죽어가는 과정, 죽음에 대한 비해 과정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뭐 이게 암이 걸렸다라고 하면은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아니야? 우리가 그 방어 기제를 발휘하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부인하겠죠. 그래서 부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암에 걸려서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암 환자들 대상으로 연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비해 과정은 자기가 죽는다는 거, 암에 걸려서 죽는다, 죽을 거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야, 부정해요. 그러다가 왜 하필 나야? 막 화가 난다 했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죽어야 돼? 이런 거죠. 분노. 그러다 보니까 타협은 뭐냐?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선생님, 암 환자로 얘기할게요. 선생님, 이제 좀 슬퍼질라 그죠? 그러면 타협은 뭐예요? 암으로부터 고통, 아니 죽어가는 고통이 갑자기 팍 죽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 비위 과정도 없으니까. 근데 받아들일 때 뭔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어른들 보면 약물로 사시잖아요. 몇 세가 되시면 무슨 약을 많이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의학이 발달했고 있는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뭔가가 신체가 아파져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죠. 신체가 아파져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럴 때 내가 타협은 뭐냐면은 최대한 안 아프고 편안한 방법이었을까? 그런 걸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있죠. 고통감을 좀 감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생 과업을 기꺼이 마칠 때까지 생일 지속되기를. 그러니까 만약에 좀 일찍 내가 아직 돌봐야 될 자녀가 있으면 걔가 어느 정도가 될 때까지 살 수 있게 해달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제 자녀들을 다 이렇게 성과시켰다. 그래서 내가 자녀로부터의 책임이 조금 덜했을 때는 뭔가 교통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은 했는데 그 다음에 타협하고 나니까 죽음을 생각하니 우울한 감정을 든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수용하는 거. 그래서 부분타우수, 처음에 부인하고 분노했다가 타협하고 그 다음에 우울에 빠졌다가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 그래서 큐블러로스의 죽음에